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KCBS 정신건강 칼럼 내 마음의 골든타임 조옥순입니다. 분노 조절 방법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이제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의 분노를 조절하기 위해서 또는 예방하기 위해서 분노 상황을 냉정함을 유지하는 건데요. 쿨하는 거. 근데 이 냉정함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죠. 분노 상황이 되면은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사실은 이성을 잃을 만큼 아프고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누군가가 그 부분을 건드렸을 때는 통제할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것, 통제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모든 작은 것들에 만약에 과잉 반응을 한다면 일일이 매번 그렇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도 이룰 수도 없겠죠. 사회생활을 할 때도 힘들 거고 가정생활을 할 때도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냉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내 인생에서 긍정적이었던 부분, 또 나를 행복하게 했던 부분, 그런 부분을 떠올리면서 자신의 에너지의 포커스를 바꾸는 거죠. 옮기는 거죠. 긍정적인 부분으로. 근데 분노와 함께 일어나는 그 부정적인 감정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은 분노가 점점점 커지고 감당하기 어렵고 나중에는 공격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렇게 긍정적인 긍정성이라는 태도를 내 삶의 습관으로 만들 수 있으면 분노가 쉽게 일어나지 않고 냉정함을 유지할 수가 있고요. 누군가 당신에게 분노 감정을 보인다고 해도 그 감정을 공유하거나 그것으로 막 논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거리를 두고 그 사람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고 냉정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그 상황을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죠. 도와줄 수도 있고. 그래서 분노 감정 앞에 타인이나 자신 앞에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그 다음 방법으로는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라. 그리고 말하기 전에 생각하라. 근데 특히 우리가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요. 말의 힘은 강력하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순간 잘못된 단어를 선택함으로써 인해 가지고 상대를 자극할 수도 있고 또 자기 자신의 이미지나 아니면은 자기 자신의 그 성격이나 또 명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와의 관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특히 오해를 하게 하는 그리고 분노를 자극하는 것이 결국 말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말을 하실 때에는 사실적이고 또 의미가 분명하게 막 이렇게 혼돈스럽게 이 말인가 저 말인가 오해를 살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예의를 갖춘 상대를 자극하지 않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특히 분노 상황에서는 상대를 덜 자극하고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또는 자신이 분노하는 상황에서는 특히 말을 조심해야 할 것, 단어를 선택을 잘할 것, 신중하게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나 전달법, I statement을 쓰는 것입니다. I statement, 나 메시지는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서 느끼는 좌절을 상대에게 보내지 않고 상대를 비난하지 않고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you message, you statement은 좌절스러운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표현을 상대를 비난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랜만에 저녁에 고기를 구워서 저녁을 먹기로 하는 상황을 예를 들어보면 이제 you message를 사용하면 고기가 다 탔잖아. 네가 일을 다 망쳤어.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냐. 화가 나는 감정을 상대에게 비난을 퍼붓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쵸? 근데 이 똑같은 상황을 I message로 할 경우에 고기가 다 타서 먹지 못하게 되었네요. 오랜만에 맛있는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는데 정말 속상해요. 다음부터는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I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니까요. 있는 그대로. 근데 You message는 상대를 공격하고 비난하죠. 그래서 I message는 제가 내 맘의 골든타임에서 이미 이전에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은 다시 한번 복습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I message가 특히 자신의 좌절스러운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화풀이 대상으로 삼지 않고 분노를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긴장된 상황을 부드럽게 만들고 분노 상황도 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I 메시지, 나 전달법을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차분하게 문제가 되는 행동이나 또 상대방의 행동이나 또 현재 문제가 되는 상황을 차분하게 말하고 그 행동이나 상황에 대한 영향, 그리고 자신의 감정, 바램 이런 것들을 순서적으로 표현하면 상대를 자극하지 않고 자기를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상대의 분노를 잠재우는 가장 중요한 기술은 결국 듣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상대를 들어줄 때, 온 마음을 다해 들어줄 때 상대는 내가 이해받고 있구나, 존중받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주고 편안하게 분노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분노가 점점점 가라앉게 됩니다. 표현을 하면은 아무래도 감정이 좀 누그러들게 되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들어주는 것, 마음을 다해서 들어주는 것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의 그 스트레스, 자기 스트레스를 감당을 잘 못하면요, 대체로 분노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스트레스 상황을 길게 가지 않도록 스트레스의 원인도 찾아보고 또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도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유머가 많으신 분들은 사실 분노를 잘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노 감정을 잘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을 나쁘게 보기보다는 그 상황을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긍정적으로 재미있게 표현을 하면서 자기 분노를 잘 조절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유머가 많은 사람들은 상대로 하여금 또 분노보다는 좀 더 건강한 감정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내가 좀 나에게 유머가 있는가 그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가 너무 진지하게 심각하게 살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도움, 내가 잘 알고 있는 편안한 친구, 가족의 도움 또는 필요하다면 정말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라. 좀 편안하게 생각하고 도움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이 분노 조절 문제 때문에 가정이 파탄이 되고 주변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심지어는 자기나 타인을 해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분노 조절에 문제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들면 좀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분노 조절 프로그램이나 클래스도 좀 받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꼭 참고로 하시기 바라고요. 저번 주에도 이 분노와 관련해서 묵상했던 말씀 한 번 더 묵상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었지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네, 하나님도 듣기가 중요하다고 이미 말씀하셨고요. 성내기가 결국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편안하고 감사한 하루 맞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의 골든타임 조옥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